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이렇게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눌림목에서 매수 급소를 노리고 싶다, 이런 타점들을 잘 노리신다면 자주 나오진 않지만 공략을 한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괜찮은 수익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딱 주지표를 활용해서 적재적소의 매수의 급소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명확한 정답은 없지만 확률 높은 구간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사실 예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확실하게 배워 놓으시면 앞으로도 쭉 오랜 기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급소라고 본다면 여러분들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지표가 뭐가 있죠?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보조 지표는 많이 안 보죠. 가끔씩 그냥 보는 정도고, 주지표 3개만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지표 3개는 캔들, 그다음 이동평균선, 거래량, 이 3개만 적절하게 잘 볼 줄 알아도 차트 보는 거는 대부분 다 해석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다 배웠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주지표만 보면 되거든요. 이 주지표 안에서도 지지 저항대가 있고, 같은 지지 저항대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또 해석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알아보는 차트는 같은 지지 라인 또는 종목이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구간, 그런데 추세는 살아있는 차트,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기 이전에 그전에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상승과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진 구간들이 명확하다면, 확실하게 거래량이 줄어든 구간이 차트상으로는 단기 트레이딩, 단기 매수 자리로 급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 개의 예시 차트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의 이해가 되게 쉽게 말씀을 드리려면은 최근에 나온 차트를 위주로 설명드리는 게 아무래도 더 좋겠죠. 왜냐면 많이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보시면은 예전으로 돌아가서 일단 양음양 패턴으로 굉장히 단기 상승 3파가 잘 나왔어요. 상승 3파는 이렇게 상승, 약한 조정, 다시 상승, 물론 마지막에 윗꼬리를 달면서 빠지긴 했지만 이렇게 단기 상승 3파가 나왔고, 상승 3파가 나오는 이 과정에서 쉬어가는 음봉, 도지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351선 매매를 보통 활용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구간은 이 3일선 구간이 아니라 이렇게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때도 거래 대금이 무려 2천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동성을 주다가 이때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꽤 터졌죠. 그 다음날도 요 윗꼬리가 있는 요 양봉도 한 1,000억 가까이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락을 시작합니다. 자, 하락을 했을 때 이번에 좀 크게 하락을 했네. 무려 요때 양봉을 다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은 캔들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캔들만 보시는 분들은 요 캔들 의미있게 거래량이 터진 양봉을 다 잡아먹는 하락 장악형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주지표는 3가지 골고루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동평균선 여전히 우상향,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거래량이 어떻죠?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번 하락이 생각보다 그렇게 무섭지 않은 하락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무서운 하락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점 매수 기회, 눌림목을 노리는 전략이 유효하겠죠. 그러면 그 구간을 구할 때는 다시 이제 캔들로 돌아오는 거예요. 캔들을 왜 봐야 되냐? 지지 저항대를 알기 위해서. 그럼 단기적으로 지지 저항대가 어디가 있을까요? 물론 요 양봉의 저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때 음봉의 윗꼬리, 요 정도 구간. 그러니까 여기 갭이 떴잖아요. 요 갭을 메우는 구간 또는 최근의 전저점 구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런 구간에서 추가적인 조정과 내가 만약에 나에게 타점이 준다면은 아마 크게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또 여전히 잘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이제 적절한 눌림목의 타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선제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는 역시 재료예요. 재료와 종목의 끼, 재료가 충분히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 아닌가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거래대금이 이 정도 터져줬고 이 정도 탄력적인 변동성을 보여줬던 종목이라면 재료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충분히 연속성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차트상으로 매력적인 매수 급소가 나온다면은 눌림으로 공략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과정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과정,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어떤 조건에서 내가 기준과 맞지 않는다면은 여기에서 탈락, 하지만 괜찮으면 패스가 되면은 그 과정에 내 조건을 모두 통과하게 되면은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차트를 기반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까다로운 나만의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보는 기준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차트 주지표도 참고를 하고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매수 급소, 여기서 두 번째로 이렇게 음봉이 나왔어요. 자, 이전에 우리가 또 캔들상의 지지선, 요 고점을 지켜줬죠. 요 고점을 지켜줬어요. 그죠? 그럼 그래도 의미 있는 가격대는 이탈하지 않고
버텨줬다. 두 번째 조정인데 역시 거래량은 어떻죠? 전날과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감소한 상태. 사실상 가장 많이 터졌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10분의 1 가까이 터져준 거고 그 전날과 비교했을 때도 한 4분의 1 정도로 굉장히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자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주가는 빠졌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추세가 어떻죠? 전체적인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 아직까지 5일선 밑에 와 있지만 바로 밑에 11선이라는 이동평균선도 역시 우상향 중이고 거래량도 굉장히 감소한 상태에서 이틀 연속 하락을 했다. 그럼 이런 구간에서는 자 분봉까지 만약에 본다면 이 구간이죠. 이때 제 기억으로는 금요일 날 오후장에 지수가 막 빠지고 있었어요. 코스닥이 힘없이 빠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계속 저점을 지키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때의 고점도 지켜주고 이런 흐름들이 복합적으로 다 맞아 떨어지니까 차트를 보는 투자자들이 대부분 다 매력 있게 관심을 보겠죠. 그러니까 장이 끝나고 나서 결국에는 시간 내로 급등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 월요일날 갭이 7% 뜨고 상승폭 최대 11%까지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 차익 실현이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굉장히 감소한 조정, 근데 무조건 거래량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첫 번째 눌림, 그리고 의미 있는 저항대나 지지대를 얼만큼 잘 버텨주는가. 저항대보다는 지지대가 얼만큼 잘 버텨주는지 봐야겠죠. 저항대는 뭐 여러 번 터치를 하면서 계속 물량 소화를 하는가 이런 거는 부수적으로 체크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매수 급속 거래량 감소한 차트에서 반등이 잘 나온 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AD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이때 의미 있게 요 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 대금은 한 1,0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양봉에서는 거래량이 줄긴 했지만 좀 제대로 된 조정은 일단 나오지 않는 상태였어요. 근데 문제는 세 번째 무시무시한 음봉이 나왔어요. 요 음봉 개파락 이후에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원웨이로 쭉 하락을 하면서 무려 마이너스 9%짜리 음봉이 나왔는데 캔들만 본다면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아 이거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빠졌으니까 건들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추세 이동평균선 캔들을 본다면 아직까지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다. 이 장대 양봉의 절반 이상도 훼손하지 않았고 또는 전체적으로 추세를 훼손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어떻죠? 거래량이 엄청나게 감소한 상태에서 큰 하락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하락한 상태에서 장대 음봉은 겁먹지 말아야 된다. 눌림목에서는 오히려 이런 신호가 나왔다? 그러면 다음 타점을 노려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눌림목 구간에서 나는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지 시나리오 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오전에 한 4%까지 반등이 나왔지만 장중에 변동성이 나와주면서 마이너스 전환됐다가 계속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와줬어요. 그런데 이 버티는 구간이 어디죠? 전고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 구간을 버텨줬다. 그리고 또 거래량은 오히려 더 감소하면서 팔 사람은 팔아라 이거예요. 최근에 거래량 많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팔 사람은 팔겠죠. 차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 팔 사람이 다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포인트는 거래량이 굉장히 감소했는데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거는 팔 사람 팔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추세를 지키고 의미 있는 지지는 지키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확인된다면은 종가에도 많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장 끝나고 시간으로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우하이텍처럼 그 다음날 이런 조건이 부합되고 나서 갭 상승 6% 시작을 하고 8%까지 시세가 나오고 단기 차익 실현이 나왔다. 비슷한 패턴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위메이드 맥스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 수급이 상한가가 들어오면서 거래 대금은 거의 900억 정도 최대 터지고 단기 상승폭이 꽤 나왔습니다. 저점 대비 상승폭으로 본다면 무려 한 60%까지 상승이 나왔었어요. 자, 이렇게 거래 대금과 연속성 있게 장대 양봉 2개 이상 나와주는 좋은 추세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런 추세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단기적으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만들었죠. 그러면 이격도가 벌어졌으니까 눌림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아는 의미 있는 눌림들, 가격대가 지켜주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거래량이 굉장히 감소하거나 전체적인 추세를 완전히 이탈하지 않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눌림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 배웠던 거랑 똑같이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무시무시한 또 음봉이 나왔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음봉이 나왔으니까 이제 다 팔고 도망을 가야겠죠? 가 아니라 이제 이전에 본 거랑 똑같죠. 자, 거래량이 굉장히 터졌거나 자, 여기 두 가지예요. 도망가야 할 음봉, 거래량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막 이 정도까지 터졌다. 또는 이때와 비슷할 정도로 막 터졌다. 그러면 당연히 조심해야겠죠. 그런데 최근 기준으로 가장 많이 감소한 거래량인데 하락폭은 무려 11%가 빠졌어요. 이런 거래량은 비교적 적은 거래량만 들어와도 이 하락폭을 어느 정도 되돌림할 수 있는 파동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5일선은 이탈했지만 첫 번째 11선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가 전체적인 추세를 훼손하지 않았죠. 상승폭의 한 절반 정도로 되돌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장대 양봉을 크게 이탈하지도 않고 상한가의 가격도 이탈하지 않고, 이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오히려 이 다음에는 저점 매수나 의미 있는 저 지지 라인을 찾아서 오히려 눌림목 공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서 한 가지 애매했던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공략을 이 종목은 못했던 이유가 재료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위믹스 코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안 알아본 것도 있고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거래 대금과 차트만 보고 했으면 할 수 있었는데 재료까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져서 매매를 하진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재료까지도 좋게 공부를 해놨다면 뭐 이런 차트 자리를 만약에 내가 매수를 눌림목을 트레이딩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이렇게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눌림목에서 매수 급소를 노리고 싶다. 그러면은 하락을 했으나 거래량이 굉장히 감소한 이런 타점들을 잘 노리신다면, 자주 나오진 않지만 가끔씩 이런 타점들이 나와줬을 때 공략을 한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괜찮은 수익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날도 무려 갭상승이 2.7% 시작을 해서 최대 11%까지 상승을 하고 다시 차익 실현이 나오는 이런 패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계속 반복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리를 노리니까 기회가 안 주는 거 아니냐, 왜냐면 다들 노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눌림목은 사실상 인간의 이 본능을 벗어나는 행동이거든요. 왜냐면은 무섭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본능대로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주가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을 때 탐욕이 막 올라올 때 같이 매수를 하고 싶어요. 누구나 그렇게 매수를 하고 싶고 내가 만약 본능대로 한다면. 그런데 본능이 거스르는 행동은 다들 무서워서 팔고 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은 본능이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눌림목이 왜 계속 오래전부터 반복되는 이유도 이런 본능에 반대되는 습관이기 때문에 이게 알아도 많은 사람들이 손이 안 나간다.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또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과거에 어떤 패턴들이 많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직접 복기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한 경험과 충분한 공부가 이미 선행이 되어야 이렇게 무서운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의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매는 비교적 계속 반복될 확률이 높으니까 남들이 무서워하는 구간에 조용히 씩 웃으면서 나는 적절한 타이밍을 봐야지, 이렇게 매매를 하는 분들이 보통 눌림목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보통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을 하니까요. 네, 이 부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제 차트 분석, 매수 급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